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반도에 진실의 순간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혹은 정부 바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핵이 중국의 것이다, 사실상 그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이죠. 이 VOA 워싱턴 톡인데 제가 여기에 상당히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었어요, 그동안. 뭐 자체 핵무장 뭐 이런 것도 좀 너무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번에 것만은 제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북핵 문제를 여기서 다룰 때 제가 굉장히 싸늘한 비판적인 글들을 좀 달았거든요. 북핵 문제를 얘기할 때 북한 핵이 중국의 것이다 라고 전제하지 않고 하는 얘기는 다 말짱 꽝이다. 뭐하러 이런 자리 만드냐. 뭐 이런 그 아주 그 냉소적인 평들을 꽤 달았었는데 처음으로 이게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이 WMD와 북한 핵에 대해서 총책임을 맡았던 국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방코 델타라든지 이 북한 압박의 전문가고, 정보계통에.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죠. 네. 백모가 이야기해온 북핵 반점, 즉 다시 말하자면 북핵은 중국의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앤소니 루제로,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죠. 트럼프 정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WMD 선임국장이고 북한 국장이었던 사람이고요. 또한 데이비드 애셔, 허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인데 뱅코 델타 등 금융제재의 주역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언제 붙을지 모르는 그런 사정입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핵을 갖다가 중국이 이렇게 그 도발을 한 거, 이거는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 정신분열스럽기도 합니다. 둘 다이죠. 이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백모의 이론이죠. 쌍강압, 그러니까 듀얼 코어션이죠. 쌍강압인데 이 중국의 계산 속은 하나는 이제 군사적 강압이죠.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 꼼짝 마, 뭐 이거죠. 이제 군사적 강압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적 강압입니다. 이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압인데, 너희 한국인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건져낼 구원자는 오직 우리 중국뿐이도다. 뭐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한테, 한국 사람에게 말하자면 반미 친중 여론, 그 다음에 평화 강박증, 뭐 이재명이가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아무리 못 같은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뭐 이런 노예 같은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중국의 쌍강압 전략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수호목을 불쏘시개로 쓰는 정신분열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거는 제가요 지도에서 나오는 이 말발굽, 바레말 말발굽, 중국의 심장부를 지켜주는 수호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과 미사일을 채우게 되면 이건 글로벌 차원의 도발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수호목은 수호목이고 불쏘시개는 불쏘시개인데 수호목도 되고 불쏘시개도 되고 뭐 중국식 잡탕밥이죠. 예. 이거는 이제 좀 더 군사 지정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수호목이라는 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 영구분단 유지 에이전트란 얘기죠. 북한이. 그런데 핵과 미사일을 채워주면 이거는 뭐냐면 현상 정복, 리비전, 그 에이전트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둘 다를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보이자 정신분열이라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 결과는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한국의 그 함께 또 따로 한미동맹과 함께 또 한미동맹과 별개로 하는 자주국방이 강화됐고, 한미 핵동맹이 확립됐고, 한미일 삼국체제가 확립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K무기가 발전을 하고 또 그 전 세계 곳곳에 K무기 클럽이 생기게 된 거죠. 이 K무기 클럽이 생긴 데를 쭉 보면 전 세계 군사지정학 핫스팟은 다 들어가는 거죠. 동유럽, 북유럽, 캐나다, 중동, 인도, 동남아, 호주 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추세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이제 2위 하냐, 3위 하냐, 4위 하냐 뭐 그런 정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앞으로 한 10여 년 사이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건 이제 배경이었고요. 제가 참 주목을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루지에로, 이 사람 루지에로죠. 예. 중국과 이란 등에 있는 이제 북한의 나가서 하는 컨택들이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기술이나 이런 거 원재료를 다 수급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어이없게 이때까지 제재를 해온 거는 북한 쪽만 제재를 했지 북을 접촉하고 있는 북이 움직인 그 중국 사이드는 제재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제재가 되겠냐 이런 아주 통렬한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미국의 이 국무부 쪽이나 이게 지금 VOA가 했다는 얘기는 국무부가 한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건데 혹은 미국의 이 국무부, 국방부, 정보계통의 브레인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한 적이 처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They trumpeted this very big effort, but it's only North Koreans. It defies common sense to believe that those North Koreans inside of China are not working with Chinese banks, Chinese companies, and Chinese individuals. 네,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다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을 위한 부품과 기술을 거기 중국 내에 북한 활동하는 사람만 제재해서 뭐 하냐는 거지. 거기에 그걸 제공한 중국 사이드를 제재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북 삼성에서 특히 이 북한과 중국이 서로 죽고 못 사는 열애 중이다. 동북 삼성에 예를 들어서 마샤홍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네트워크는 그 전에 장성택과도 깊은 관계인데 중국 방산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이 마샤홍 조직이 북한의 벤츠 차량 등 제재 대상 사치품을 공급하는 주요 채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얘기를 직접 들어보십시오. Corporate records, the Ma Xiaohong network, which is a critical support network to the Kim regime, has actually expanded considerably in northern China in the last 4 years. Okay, just the number of companies they have, the relationships that they've got to designated North Korean actors and to Chinese military companies.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저명한 이른바 전문가 한 명을 이제 비판적으로 거론하는데 이 저명한 전문가가 누구냐?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책을 냈습니다. 힌지 포인트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뭐 중국 간첩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의 핵은 중국과 상관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미국과 북한이 1대1로 대화로 풀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게 헛소리죠. 헛소리죠. 북한의 핵은 중국과 상관없다. 뭐 근데 왜 중국이 역성든대요? 제재 계속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 해군에 원자로를 공급하는 라이맥, LIMIC 같은 회사가 북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아까 그 애셔가 직접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r. Escher, Dr. Siegfried Hecker said in his book that the Chinese were not responsible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s and cannot be looked to for a resolution of the problem. Do you think otherwise, or has China helped North Korea advance its nuclear programs? Of course. I mean, there's a company called LIMAC, just a company affiliated with Baoyan State Nuclear Company, which makes nuclear reactors for the Chinese Navy, among other things.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지문이 아주 곳곳에 배겨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미국의 정보계통 또 사실상 미국 국무부, 국방부 이쪽의 브레인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현직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매체는 뭐 독립적 매체도 아니고 미 국무부의 매체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제가 본 적이 없고 또 제가 과문해서 이런 걸 모르나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다루기 전에
이 분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모니터링 해오던 전문가들도. 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예, 우리가 좀 생각 좀 해봐야죠. 예. 아까 그 라이맥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맥은 중국 해군의 원자로를 공급하는 회사의 자회사죠, 사실은. 예, 아까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휴스턴과 평양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관련 부품 2천만 달러어치를 미국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랴오닝 단동으로 보냈는데 그게 북한에 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애셔라는 분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그 일부 부품이 미국서 수배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막 튀어나와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hey have an office in Pyongyang. Okay, they're supposedly engaged in non-ferrous metal trades, probably specialty steel like Marigene steel for centrifuges. This is just all public. This is the thing. You know, the open source intelligence revolution is here. LIMAC even has an office in Houston, Texas, which I tried to shut down several times, and somehow it keeps popping back up. And that office in Houston, we believe, has shipped nearly $20 million in parts that are related to nuclear instruments and you know nuclear control systems even into Dandong, China. The idea that the North Koreans are here, maybe not in a big way, but they are, and they certainly are operating with long supply chains around the world, all of which could be contained.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미국까지 마수가 뻗어 있는 이런 긴 그 공급망 사슬, 핵과 미사일에 관한 그걸 북한이 그 중국을 통해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죠. 예. 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쌍강압 전략이죠. 이제 백모의 용어로는. 왜 그랬냐? 쌍강압이 목표다. 그럼 당연히 중국은 북핵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동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 얘기가 결국 나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r. Asher just said, of course, China helped North Korea build its nuclear program. If that's the case, then isn't there a fundamental contradiction for the United States to ask China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예, 그러니까 백모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신관이 편안하니까 그동안 거듭거듭 북핵은 이건 중국 거다. 중국이 컨트롤하고 중국이 키워준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야 책임 있는 자리 혹은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제야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야라고 한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나와서 다행인 거고 이걸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다는 거는 뭔가 지금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대중정책이라든지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에 있어서 오늘 그 같은 이제 그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예,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I don't think China and Russia are partners here, right? You know, those countries are stopping any action in the Security Council, and those are the countries that are violating the UN sanctions that they voted for, and U.S. sanctions, most importantly, for those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created this problem, but they're not going to help us solve it. So the U.S. is going to have to, as it has done, solve it on its own. 중국과 러시아 기대할 거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슨 육자회담이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일은 아니다. 예, 미국이 이 문제는 미국 스스로 풀어가야 된다. 동맹과 함께. 예,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북핵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한 강압을 구사하는 중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조은정 씨의 질문 중에. 조은정 씨가 오늘처럼 이것처럼 똑똑한 적이 없어요. 이 양반 보면서 항상 아유 누가 대본을 써주는지 몰라도 그냥 그 진실의 핵심은 애둘러 가지고 그냥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어투로만 묻고 진실은 안 다룬다 이런 그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실을 제대로 짚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동기도 없고 이런 상태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루지에로가 말을 하는 건데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은 그거 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가는 것 같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뜨고 있기 때문에 루지에로가
바이든 정부를 부당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바이든 정부 좋아하진 않지만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이크 설리번이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오늘 틀어드리지는 않지만 그 앞에 얘가 이제 제이크 설리번이 태국에서 왕이 중국 그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을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외교라는 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뻔히 살인자인지 아는데 저기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게 외교죠. 외교라는 건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 경연대회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예로 들어가면서 그 바이든 정부의 일각에서 중국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이다라고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 보면 어쨌거나 말 자체는 유미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예. Wouldn't China want to use North Korea as an irritant against United States? Would China have any motivation to apply pressure on North Korea? Yeah, I don't see it. I don't understand why that's our approach. You know, I don't see why that's our approach. 그런 어프로치 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냥 외교 마당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일 뿐이지 그 심각한 어프로치가 아닌데 이제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참, 뭐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워싱턴의 몽상가들이 이제 단거리 핵무기는 오케이고 ICBM만 막으면 된다. 즉 북한이랑 딜을 쳐서 단거리 핵무기 오케이, ICBM만 막으면 된다. 이런 주장이 워싱턴 몽상가들 일부에 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그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사실은 트럼프가 한때 만지작거리다가 뺀 카드예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이 길 가면 우리 핵무장 해야 됩니다. 저는 안 간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루지에로의 처신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루지에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처신 발언을 좀 하더라고. 자기도 이제 여러 가지 커리어를 생각을 해서 그런지 바이든 행정부가 단거리 핵무기는 오케이, ICBM만 안 한다면 북한과 딜칠 수도 있다. 뭐 그런 흐름이 있다. 뭐 이건데 그건 아닙니다. 그 감가상각하고 들어보세요. 네. I understand in this town, in D.C. in particular, where there's a certain segment that's enamored with let's negotiate a limited nuclear deal or an ICBM deal of some sort. My response to that is, and it sounds like this administration might be going down that pathway. 네. 바이든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다. 뭐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를 프레이밍하는 거죠. 예, 선거 국면이니까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진영 혹은 공화당 진영 사람이니까 참 이런 거 보면서 좀 씁쓸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저 사람은 굉장히 담백해요. 애쇼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자칭 협상에다가 트럼프도 김정은과 협상한다 그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뭐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하려고 김정은을 체어맨 위원장님이라고 불러줬지만 나는 김정은을 데스포라고 부른다. 참주, 독재자, 잔악한 독재자, 참주죠. 데스포릭. 예.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미국도 똑같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when their lips are moving, they are lying. 예, 그들의 입술이 움직일 때는 그 거짓말하고 있는 순간이다. 뭐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이 사람은 참 담백해요. I think it's, I'm just, of the belief that we just have a hard containment challenge in North Korea. I don't favor serious negotiations anymore. I've been through too many serious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nd as a outsider looking in at what happened with President Trump's attempt at the highest level attempt in history, and I think he was serious as the president. He really did hope that he could strike a deal. He's the art of the deal guy. But even he concluded in Hanoi that there was no deal, it was going to be possible because the North Koreans just cheat. When their lips are moving, they're lying. Yeah, when their lips are moving, they are lying. 입만 열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협상도 안 된다, 얘들하고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미국 국무부의 그 사이트에서 퍽퍽 튀어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루지에로, 그러니까 공화당 계열, 트럼프 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게 엄혹한 현실이다. 북한을 협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없다.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여서 북한을 억제하도록 할 수 있는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도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진실들을 미국의 국무, 국방, 정보계통 사람들이 국무부 매체에서 퍽퍽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삼가하지 않고 막 내놓을 때는 우리가 감지 못하는 그 안에 물밑에서는 더 어마무시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Right, whether it's a second term for either President Biden or former President Trump, the problem for both of them is they have no leverage. They have no leverage at all against North Korea, or if they chose to go the China and Russia route to try and pressure Kim, there's no leverage there either. 네, 아무 레버리지가 없다. 네,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도 없고 미국한테는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도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 나오기 전에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를 애셔가 얘기합니다. 진짜 겁나는 상황은 북한이 핵폭탄을 수출하는 거다. 핵 미사일을 수출하는 거다. 이런 자료가 협상 못한다. 이미 북한은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핵 개발 능력이나 핵 개발 기술은 수출한 바 있다. 애셔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간접적 능력의 수출 말고 직접적으로 제품으로서의 핵탄두 혹은 핵미사일을 수출하면 이거 이제 난리 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as just not working, and it's certainly not going to work with North Korea having now doubled its nuclear stockpile probably in the interim since the last Trump administration. I mean, you know, and I am really concerned about them selling weapons. I think that we've seen them sell programs, capabilities, technology. There's no reason they're not going to sell weapons at this stage. Nobody seems willing to counter it. And what would we do if they did it? Negotiate. 네. 어떤 그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레버리지가 없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보면은 한 10년 사이에 엄청난 그 어떤 그 저걸 느껴요. 저기 뭐야 그 격세지감이라 그럴까? 강산이 변했다는 느낌입니다. 2013년 초에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수십만 달러를 받고 2시간인가 강연을 했죠. 비공개 강연, 비공개 연설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스노우던에 의해서 CIA 문건이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을 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다. 중국의 이러한 인민해방군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합리적 집단인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다. 힐러리는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합리적 집단이라고 봤어요. 그 강연에서 보면. 불과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국무, 국방, 정보의 브레인들이 진실을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 국무부의 매체가 이런 진실을 막 얘기하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거 아니야. 그 진실은 뭐냐? 중국이 북핵의 오너다. 그럼 여기서 한 가닥 더 나면 중국이 왜 중국의 노림수는 뭐야? 아, 그거 쌍강압이네. 강압이란 용어는 시드니 사일러라고 전문가죠. 예, 그 국가정보국의 북한 담당 정보관이죠. 그 사람이 강압, 코어션이다. 이거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고 또 주한 미군이나 대한민국에 의한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방어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건 강압용이다. 근데 그 강압의 주체와 강압의 목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시드니 사일러는. 저는 강압의 진짜 주체는 중국이고 강압의 목적은 쌍강압이다. 심리적 강압, 군사적 강압이다. 그래서 이게 수호목을 불쏘시개로 쓰는 이런 정신분열적인 상황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느끼듯이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빛나는 한 수는 없다예요. 얘기는 결국 그거야.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빛나는 한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에 무슨 미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도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 저는 이 기본적으로 미친놈한테도 계산 방식이 있다. 이런 그 명제에 아주 대찬성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그 등장인물 폴리니우스가 하는 말이죠. There is a method in madness. 그러니까 그 계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신을 해주면 돼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야, 우리가 너희 말발굽, 너희 그 심장부 겨냥하고 있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도발을 선택하는 경우는 시나리오는 두 개겠지. 하나는 북한만 내세워서 도발하는 거지. 그러면 북한은 그냥 그 뭐 남한이 쥐어 터지든 말든 간에 북한은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희 수호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베이징이 바로 300km네. 그래, 300km 넘죠. 저기 신의주에서 한 400km 될 겁니다, 베이징이. 바로 중국이랑 저거 건너네. 너희 수호목 없어지고 견딜 거 같냐? 너희 모택동이 한 말도 기억 못해? 오케이, 그럼 너희가 직접 개입한다고? 그럼 3차 세계대전이지. 그럼 너희는 그냥 작살 나는 거야. 직접 개입하면 중국이 파괴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 애들 봐. 니들이 쟤들 파괴하셨지만 쟤들도 니들 저기 그 말발굽 그냥 박살낼 수 있는 전력 갖고 있어. 그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가졌을 때만이 이 미친놈 혹은 이 정신분열 환자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예, 그게 좀 엄중하죠. 뭐, 엄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위기인데, 엄중한 위기인데, 위기가 기회죠.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쭉 진행이 되니까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한 7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미 핵동맹이죠.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죠. 예, 지금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명자가 엊그저께 미 상원에서 인사청문회 했거든요. 이 파파로 지명자가 가장 공을 들여서 강조한 건 뭐냐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가장 중요한 취해야 될 어떤 자세는 뭐냐. 여차하면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확장 억제 의지다. 확장 억제.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의지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해요. 파파로가. 제가 한번 따로 다룰라 그래요. 그 일이 한번 벌어졌고, 두 번째는 한미 MD 정보 실시간 공유인데요. 이게 뭐 이제 한미일 3국 공유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한미 공유죠. 한국이 최전선에 있고 한국이 계속 위성 쏘아 올리고 자기도 그걸 갖춰가니까. 근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게요. 제가 이거 한번 따로 다룰라 그럽니다. 뭐 오다 가다 많이 언급은 했지만 지금 미국이 한 1000개 일단 1단계로 한 1000개 정도의 위성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태반이 다 중국을 이렇게 노려다보는 거고요. 미국이 위성에서 GMTI, MMTI 기능을 넣으려고 그래요. GMTI, MMTI 기능은 뭐냐면 육상과 해상의 이동 표적을 위성이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그 탄도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발사했다가 아니라 대충 어디로 날아간다가 아니라 탄도를 추적하고 그 탄도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수년사에. 그러면 한미 간의 MD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그걸 다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그 다 받아보고 미국 미사일 쏘냐? 한국 미사일 쏠 거 아니야. 쏘기는 또.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와우 자주국방에 대한 협력이죠.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야, 뭐 저렇게까지 하냐. 그냥 우리 거 대충 하고 우리랑 같이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국이 부득부득 자기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과 함께 하지만 따로 할 수도 있게 항상 그렇게 게임을 펼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을 올리는데 심지어 초소형 위성까지 미국에서 올려준단 말이지. 우리가 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군사 정찰 위성을 미국 우주군 반덴버그 기지에서 올린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상 해상 MD죠. 예, 육상 해상 MD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하고 같이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내후년까지 그림이 확실히 나올 텐데 그 전술 데이터 링크,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요.
그거에 링크 K라 그러죠. 우리 이제 링크 K 완성형은 육해공을 다 아우르는 건데 그거가 미국 쪽의 합동 전술 데이터 링크랑 어느 정도 클로스 커플링 되냐, 어느 정도 한 몸처럼 융합되냐. 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나 그 사람 만나요. 그건 저기 일주일에 한 번. 나 그 사람 만나요. 저기 뭐 하루에 한 4번. 경우가 다 달라요. 연동의 그 수준이라는 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링크 K와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의 연동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미국이 인터페이스를 터주냐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터줄 거라고 봐요. 굉장히 활발한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국이 K 무기의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노하우가 우리한테 넘어올 거고요. 장기 채공 드론 같은 경우에 우리 뒷다리를 안 잡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무기거든요. 무하브 같은 거 이번에 뜬 거. 그전 같으면은 그거 못 뜨게 자꾸 뒷다리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 이거 우리가 개발을 해도 미국이 뒷다리 안 잡죠, 이거. 미국이 뭐 뒷다리를 잡겠다고 생각을 하면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1000만 가지가 있을 텐데 안 잡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안 잡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타격 능력. 이건 우리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한 데서 보듯이 전혀 뒷다리 안 잡고 있고요. 즉, 제가 이제 K무기 발전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그 기술을 우리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기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안 받더라도 미국이 뒷다리를 안 잡는 거. 왜냐면 이런 무기들이 전부 그 disruptive weapon이라 그러죠. 질서를 뒤흔드는, 판을 뒤흔드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있는 지역에서 한국이 판을 뒤흔드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술적 장벽도 높이고 뭐 라이센싱도 까다롭게 하고 정책적으로도 그거 하지마 이런 시그널을 뒷다리 잡는 걸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북한을 내세워가지고 저런 이상한 정신병적 도발을 하는 데 따른 결과예요. 지금 4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또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